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전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의 고부가가치의 업무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벽돌만 올리는 구조로 남아가고 있는가, 그거 좀 보시라는 겁니다. 경영자의 책임이에요.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민경민의 경영벙커 6월 2일 아침. 오늘은요, 전문직의 30%가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데 약간 어그로송 했습니다. 가끔 제가 어그로 하는 거 아시죠? 플랫폼 기반 일자리 얼마나 늘었는가 관련돼서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통계 자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렇다면 경영자로서 우리 직원들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의 가능성, 혹은 관리의 포인트, 혹은 리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19년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파이버라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제 1년 만에 주가가 680%가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크몬과 같은 그런 곳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확산해서 관리 포인트는 줄어들지만 결과로 이야기해야만 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급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크몽, 숨고, 타링 이런 브랜드들, 본업 외에도 부업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적응해가는, 이 부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엔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겸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잡코리아 조사입니다만 2022년 5월 6일입니다. 아주 최근 자료예요. 취미나 특기를 활용해서 엔잡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무려 75.3%에 달했다. 조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무려 75%가 크몽, 숨고, 타링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MZ 상황 속에서 재능 부업 플랫폼에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메이저 광고 채널에도 이런 브랜드들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향을 물어보더라도 직장인 5명 중에서 4명은 투잡 이상을 할 의향이 있다. 이유가 뭐냐? 추가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2023년 긱 이코노미는요, 4,5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년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국, 중국, 인도에 있어서는 여기를 보세요. 이쪽 계열을 한번 보시죠. 기경제가 주 소득원이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기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시면 영국까지 또는 미국까지도 이미 부업 수준이 아니라 부업이 메인잡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경제 자료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자, 장문, 카피라이터, 디자인, IT, 마케팅, 비즈니스 컨설팅, 이쪽 분야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프리랜서의 비중이요, 무려 50%가 넘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이 통계를 그대로 봐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엔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렇게 변화했어요. 20, 30대들에게 물었더니 구직자들에게 긱잡, 그러니까 한 개의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필요할 때 그냥 끽하게, 그냥 임시적으로, 초단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일을 맡기는 초단기 임시직, 긍정적이다. 과거에는 불안하다.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잡코리아와 알바문 동시 조사에 의하면 50% 가까이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4분의 1도 안 됐죠. 구직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러면 그 긱 이코노미가 긍정적이냐 물어봤더니 20, 30대 구직자 조사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일의 경험이 가능하더라. 원하는 기간에 일이 되더라. 일자리 부족 문제에 도움되더라. 나에게 맞는 일 선택 가능하더라. 세컨 잡으로 활용하더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개,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원하는 기간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조사기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조사죠. 플랫폼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220만 명입니다. 취업자의 8.5%예요. 그러니까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공무원 계열, 공기업 계열, 대기업 계열을 제외하고 언더백 기업의 현황을 보자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별점 등 고객 평가를 받는 근로자,
66만 명이에요. 주업에서 그렇지만 부업에서도 약 40%가 별점 평가를 받아요. 주업 근로자의 평균 근무가 21일이라면 주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192만 원이에요. 192만 3천 원인 거죠. 왜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냐 물어봤더니 쉽게 얼른 할 수 있으니까 생활비정 당장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Z한테 물어봤어요. 리첸코 조사이고요. MZ한테 물어봤더니 관심은 있다 62%예요. 하고 있다가 23%입니다. 관심 없다가 15%예요. 훨씬 더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선호하는 엔잡, 재능 마켓, 소셜 크리에이터, 온오프 판매. 소셜 크리에이터는요 유튜브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거고 재능 마켓, 온오프라인 판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다 못해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머그잔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거죠. 인크루트 알바콜에서 일반인들, 젊은 층들의 대답 비율이 높은 쪽이에요. 직장인들의 인기 투잡과 선택 이유.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여기 재택근무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토 서비스, 플랫폼이죠. 서비스, 그리고 뭐 영유아 돌봄,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제 판단에도 배달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계열들이죠. 카카오가 최근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쪽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커리어, 전문성을 살린 강연으로 돈과 커리어를 함께 얻다. 타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자기개발 이런 영역으로 엔잡에 관련돼서 키워드들이 메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잡 관련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엔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고 부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주 5일제가 있고 주 4.5일제도 등장하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주 4일제 내지는 휴가 휴일이 굉장히 늘었죠. 그러니까 1년 전체에서 주 7일 중에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 4일 일합니다. 휴가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7일 중에서 3일을 쉬는 거잖아요. 이 절반의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혜경 씨라는 사람은 투잡으로 시작해서 자아실현까지 갔어요. 일러스트 외에 부업으로 영어 강사를 시작했지만 영어 공연이 더 적성이 맞아서 배우 더하기 영어 노래 강사를 겸업하는 거죠. 오바지뮤직 대표가 있습니다. 대도서관이라는 사람 있죠. 덕업일치, 퇴근 후 취미 활동이 본업으로 되는 거죠. 낮에는 PR 업무 하다가 밤에는 뭐 대기업에게 CM송 불러주는 거죠. 낮에는 SK 플래닛 직원이에요. 밤에는 유튜버 활동하다가 본업과 부업의 연봉이 역전된 다음에 전업했죠. 대도서관 유튜버 아실 겁니다. 본업에 집중하니 부업의 기회가 되더라. 민유식 FRMS 대표가 있어요. 미스테리 쇼핑 조사 용역 전문가에서 관련 서적 1인 출판 창업 컨설팅 강사가 되고 대학 겸임 교수가 된 사람이죠. 이런 경우가 부업을 하다가 오히려 그거에서 덕업일치 아무튼 그거에서 나의 재능과 뭔가 보람을 발견해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이동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치 MZ세대들의 하나의 로망처럼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해서 결국 엔잡러가 돼가지고 타링에서 또는 클래스 101에서 강사가 되고 유튜버에서 개인 브랜딩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겁니다. 포잡러 주대성. 그래서 뭐 이거 유튜브도 하죠. 그래서 5년 전에 국내에서 알아주던 기업을 다니던 주대성 씨. 사무실에서 획일된 삶에 지쳐 대리운전 알바를 하면서 활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대리운전, 탁송기사, 배달, 유튜브 크리에이터 4개의 직업을 가진 엔잡러가 되었다. 급여는 회사 다닐 때보다 그 이상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후회해보질 않았다. SBS에서 이런 방송을 띄우는 겁니다. 뭐 언론은 뭐 이슈거리를 먹고 사니까. 게다가 플랫폼 노동 구조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한 군데에 속해 있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었어요. 중간에 인력 매칭 결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쪽에 있어요. 프로필 등록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나 혹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초단기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일당배 이런 구조들이 고용 구조가 아니라 사업 대 사업의
계약 구조가 돼서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 내고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내고 이렇게 있죠. 플랫폼 근무를 보면 기본적으로 웹 기반하고 위치 기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웹 기반은 업워크, 크목, 유튜브. 유튜브도 하나의 근로의 방식으로 봅니다. 자, 숙박,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청소, 태스크 래빗, 지역관리, 트릿파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으로 보면 디지털 고용 플랫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느 한 군데 가서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어디든 초단기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로 치자면 일당직인 거죠. 일당직. 분야별 기코노미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영자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실 텐데 보시면 교통이동수단의 카풀, 전동 킥보드 공유, 음식 배달, 자산 공유, 숙박, 차량, 주차장, 수공예 소매업, 베이비시팅, 수공예 제작, 전문가 서비스, 영상 강의, 업워크, 크몽, 애쉬, 아이디얼스, 에어비앤비, 홈웨어, 우아한 형제들, 우버, 리프트, 그랩, 어러머. 그랩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에서 이제 1등이잖아요. 타다 이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타다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있으면 타다에 결제 시스템이 있고 플랫폼 운전 기사들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타다가 인력 대행 업체나 앱 호출로 다이렉트로 하거나 한 달이 걸쳐서 하거나 이런 구조죠. 쿠팡 플렉스 똑같죠. 고객이 쿠팡에 요청을 하면 쿠팡이 오더를 내리고 배달 인력들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이죠.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 노동법 관련돼서 이거 파견의 구조와 비슷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기준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 그럼 바로 연차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 관리 감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관련된 기본법들 다 해당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기존 노동법과 근로계약 기본법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자료입니다만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법률들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줄 일자리를 보면 메이저 3개를 보면 탤런트뱅크, 크몽, 그리고 숨고 3가지가 있겠습니다. 탤런트뱅크는 뭐 휴넷에서 시작을 했죠. 크몽하고 숨고는 뭐 스타트업이고요. 탤런트뱅크는 중소기업 전문가를 인력을 매칭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대기업 출신들이 시니어, 다수의 은퇴한 시니어를 확보를 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뭐 50%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크몽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프리랜서이고 숨고는 생활 서비스 분야입니다. 집에서 뭐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 형광등을 갈아야 된다 이런 영역들로 조금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크몽 같은 경우는 분야별 전문가와 고객이 있는데 프리랜서 마켓 전문가 16만 명이 등록돼 있다고 밝히고 있죠. 탤런트뱅크 1000명의 시니어 전문가가 400건 연결된 것으로 1년차 18년도에 그랬고요. 숨고는 180만 누적 건수의 700가지 서비스에 고수가 26만 명 등록돼 있어요. 탈링 재능 강의입니다. 이거 배우고 싶은 분야를 연결하는 강의를 매체로 해서 추가적인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213건 하고 211개 등록 수업수가 있습니다. 리브릿지 글로벌 재능 플랫폼입니다. 원격 근무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재능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등록 회원이 8,000명에 해외 회원이 1,000명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언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되죠. 뭐 그 다음에 프리바꾸, 비비하우스, 넷뱅, 디자인몽, 위드몬, 뭐 워크먼, 오투잡, 스터디파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그런 서비스도 있겠지만은 뭐 직장인들 입장에서요. 우리들의 직원들 입장에서 맘만 먹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N잡들을 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취업 규칙에는 아마 2가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겸업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겸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직장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끝난 이후에라 하더라도 같은 어떤 그 영역의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근무 중에 이런 거 하는 거 취업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다 징계 대상이 되죠. 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8시간의 근무를 하긴 하지만 이 8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에
아주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쉬겠다. 뭐 이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거든요. 예, 취업규칙상에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징계하셔야 됩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미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렇게 탈링해서 뭐 하는데 뭐 회사의 기기 기물을 가지고 업무 시간에 그거 뭐 자기 막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의 기기와 기물, 회사의 자산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세게 하면은 이제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기가 뭐 사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뭐 크몬 같은 경우에 광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한다는 말은. 그래서 금융 IT 디자인 개발 1인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올라가 보면 내가 이런 거 해드립니다 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언더백 기업들, 사용하는 기업은 어디겠어요? 디자이너, 로고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 만들어야 되고 간단하게 브로셔 만들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싶고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어요. 이런 발주하는 쪽은 어디겠어요? 네, 당연히 언더백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1인 기업들인 거고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작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개인들도 자기 전문성을 거기다 갖다 파는 거거든요. 전체 카테고리를 보면 디자인이 가장 많습니다. IT 프로그래밍, 영상, 사진, 음향, 마케팅, 번역, 문서, 글쓰기, 비즈니스 컨설팅, 주문 제작, 세무, 법무, 노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용하는 쪽이고요. 엔잡 커리어 쪽에서 또 다양하게 있죠.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크몬과 뭐 이런 숨고 이런 쪽들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나왔는데 이거 오탈자 봐줘야 돼요. 전에는 뭐 후배들한테 연락하고 뭐 알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크몬에다 올리면요 바로 그냥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어요. 탤런트뱅크는 주로 정년 퇴임한 시니어 전문가들과의 매칭을 진행하는 곳이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 프로젝트를 매칭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700건 매칭을 했고요. 전문가 수가 2200명에 프로젝트의 재의뢰율이 60%에 달한다고 그래요. 프로젝트 의뢰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 사업들, 영업 구매 유통, IT, 엔지니어링 순서입니다. 프로젝트 의뢰 기업들을 보니까 37%가 10억에서 100억 사이예요. 아주 작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10억 미만이 31%예요. 그리고 100억에서 1000억이 20%예요. 1000억 이상은 12%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더백 기업들이 전체 요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구성을 보니까 평균 53.8세이고 이런 분들 과거에는 채용했어요. 고문으로 채용하거나 경력직으로 채용하거나 본부장님, 뭐 CEO 뭐 이렇게 다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뭐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런데 탤런트뱅크에서 보니까 경영전략과 신사업들, 뭐 마케팅, 이런 전문가 구성들의 이런 쪽이 제일 많고 실제 프로젝트 의뢰하는 마케팅이 제일 많습니다. 마케팅이 제일 불안하거든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다양한 형태로 기간들을 보시면 1개월 주 2회 미팅, 3개월 월 2회 3시간, 2개월 주 2회 풀타임, 1개월 10회 컨설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죠. 뭐 그냥 리스크를 서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한 군데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들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탈링, 뭐 강연 플랫폼, 강연을 통해서 재능을 나누는 그런 건데 수업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튜터와 수강생들의 수업을 매칭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강사가 돼서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지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강의이지만은 여기는 튜터라는 표현을 써요. 강의이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리고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뭐 여기도 재밌어요. 해주세요라는 서비스예요. 배달과 장보기, 청소와 집안일, 설치 조립 운반, 동행과 돌봄, 펫 시팅, 강아지 봐주기, 줄 대신 서주기. 이거 재밌어요. 벌레 잡기 2%예요. 사용자 인근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심부름을 연결해서 동네 이웃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면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합정이니까 합정역 쌀국수 맛집 배달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샤넬 매장 줄 대신 서주실 분, 원룸 10평 청소해 주시고 쓰레기 버려줄 분. 예, 이런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 메뉴도 어떤 게 보세요. 배달 장보기, 청소 집안일, 벌레 쥐 잡기, 할머니 동행 해주기, 운전 카풀하기, 과외 알바하기. 예, 지역을 기반으로서 지역 커뮤니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만, 이 다르파라는 미 고등 국방 연구 사업국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는 보면 국방 전력을 개발하고 뭐 드론 개발하고 뭐 전투 로봇 개발하고 뭐 센서 개발하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냐면 저는 그걸 다르파라고 부릅니다. 다르파예요. 여기가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가 다르파예요. 다르파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1년에 3조 6천억 원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의사결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외주를 주고 외부와 플랫폼으로 가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돈 주고 아예 결과를 가져와라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함께 이렇게 팀장만 세우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필요하다면 인수해서 같이 일을 하고 뭐 아이언맨을 보면 이제 토니 스타크죠. 여기에 최대 고객이 누구냐면 국방 고등 연구 사업국이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한단 말이죠. 에자일 기반의 OKR도 어떤 뜻입니까? 정규 부서를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 루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크럼을 짜서 목표에 맞게끔 일하자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몇 달, 어떤 경우는 몇 년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 내에서도 팀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자는 것이 에자일 기반의 OKR의 핵심이고 가인즈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목적 중심 조직도 핵심이잖아요. 관리 감독 중심의 조직을 교조화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나 교조적인 TO, 직무기술서 촘촘하게 작성하고 KPI 촘촘하게 작성해서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말고 목적을 세움으로써 거기에 맞는 지표, 즉 KPI라기보다는 계기판 만들어서 갑시다. 그리고 관리 지표가 아니라 도전 지표, OKR 만들어서 갑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성과관리 구조, 목표관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르파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긱 이코노미도 목적 중심 조직인 겁니다. 사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긱잡이냐, 프리랜서냐, 외주업체냐 너무 그거 따지지 말고 목적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 넓은 대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직 내부에 있는 핵심 인력 한 명만 두고 그 사람에게 예산 집행권을 주고 나머지는 외주를 하든 직접 하든 알아서 해라 넘길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도전하는 것이 지금의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력을 갖춰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가인즈 캠퍼스 올라가셔서 다르파라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떠요.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고부가 가치 근무의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강화시켰어요. 채용이라고 보기를 넘어서 협력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직을 재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을 했어도 내가 채용했으니까 부려야지 이런 관점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조직일수록 모든 전문가를 완전히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르파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되죠. 아니 작은 조직이 어떻게 CMO 전문가 고용하고 CTO 고용하고 CSO 고용하고 뭐 개발자 뭐 시니어급 고용하고 뭐 디자이너 시니어급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연봉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게 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해줄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결론 한번 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다양한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우리 회사가 고부가 가치의 근무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는가?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전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의 고부가 가치의 업무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벽돌만 올리는 구조로 남아가고 있는가? 그거 좀 보시라는 겁니다. 경영자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채용의 관점을 넘어서 협력의 관점을 좀 가지시고 마지막, 작은 조직, 언더백 기업일수록 모든 전문가 다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다르파 시스템으로 승부하시는 겁니다. 회사 내의 직원들은 언더백 기업일수록 아마 주니어들이 많을 거예요. 주니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에게 인사이트 있는 마스터링, 마스터 코칭, 경영자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다 못 해줍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 디자인, 개발 이런 파트는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 제가 시니어는 아니고 뭐 가져왔을 때 제가 인사이트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외부의 다르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외부 자문을, 그네들의 외부 자문을 두고 매월 월정액을 그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가 못 주는 그 인사이트를 그분들에게 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주니어들이 성장하고 저는 요청할 수 있고요. 더 높은 수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 속에서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쓰시고 사회적으로도요. 이런 방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신의 성실의 원칙, 성실성의 원칙, 경업금지의 원칙의 그 원리의 취지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직원들과 좀 소통하고 그렇게 할지 뭐 저도 이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더 고민하고 적절히 조금 정리가 되고 사례들이 나온다면 장단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맥락을 알려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객을 위한 사랑, 직원을 위한 사랑,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Do everything in love 하시기 바랍니다.